주제는 제약 규제 및 가이드라인의 계층 구조입니다. 오늘 교육의 목표는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규제 및 가이드라인의 계층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어떤 산업보다도 엄격한 규제를 받는 규제 산업입니다. 따라서 각 규제 기관의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통과하는 것이 성공적인 제약 바이오 사업 운영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무자들 입장에선 본 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본 교육에서 다룰 각 규제와 가이드라인은 모두 SOP의 근본이 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제약 바이오 회사의 모든 GMP 업무는 절차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차화되어 있어야 하고 이 절차화한 문서, 곧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우리말로 표준 운영 절차서를 SOP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SOP를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보완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는 트렌디하게 제약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주요 가이드라인을 숙지해야 하는 것이죠. 해당 규제 및 가이드라인의 지식과 곧 제약 업계에서 실무 경력과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이 쌓일 때 곧 제약 바이오, GMP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제약 바이오 산업 규제 및 가이드라인의 계층 구조를 총 4가지 레벨로 나누었습니다.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레벨 1부터 4까지 존재하는 것이죠. 국제 조화 노력, 국가 규제 당국, 산업 표준 및 가이드라인, 그리고 제품 백서까지 본 4가지 레벨의 교육을 들으시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본 4가지 계층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고 각 기업이 어떻게 규제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레벨 1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의 규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노력이란 각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의약품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러한 조화 노력은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의약품 선진 국가들은 이런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각 제약 바이오 회사들도 해당 국제기구의 가이던스를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ICH 국가기구는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국제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기구입니다. 대한민국은 2016년 6월 ICH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ICH의 대표 가이드라인은 Q7부터 Q12까지 있고 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을 통해 설명할 가이드라인은 제약 산업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한 가이드라인만 우선 언급하겠습니다. 금일 소개되는 주요 가이드라인들은 제가 각 가이드라인의 교육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요약하면 ICH-Q 가이드라인은 정말 QA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이라면 필수 가이드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WHO는 전 세계적인 보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기구이고 의약품의 제조, 유통, 품질, 관리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WHO 회원국으로 WHO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TRS 986 안넥스 2는 WHO의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의약품 제조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ICS는 GMP 분야의 국제적 조화를 촉진하는 기구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의약품을 만들 수 있을까 노력하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 7월에 PICS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글로벌 GMP 기준으로 국내 제약 산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GMP 가이드는 PICS의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의약품 제조, 공정에서의 품질 관리, 공정 검증, 시설 및 장비 관리, 인력 교육, 문서화 및 기록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에서 그 유명한 가이던스인 대한민국의 규제기관인 MFDS, 곧 식약처에서 발행한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가이던스가 본 PICS GMP 가이드를 그대로 차용해서 PICS GMP 가이드와 그 내용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레벨 1의 국제 가이드라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는 본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은 일단 기본으로 무조건 모두 준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레벨 2에서는 각국의 규제 당국인 각국의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규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각국의 규제 당국은 해당 국가에서 제조, 유통, 판매되는 의약품이 안전한지, 효과적인지, 고품질인지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규제 기관의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면 해당 국가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이죠. 본 레벨에서는 제약업계 규제의 가장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규제 당국인 FDA는 미국 내에서 제조, 유통,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 생물학적 제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범죄도시 4에서 장희수한테 경찰 배지라고 하면서 FDA 배지를 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FDA에 관련 규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재밌고 반가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FDA는 CFR이라는 연방 규정집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약 및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주요 규제는 CFR 타이틀 21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CFR 타이틀 21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CFR 타이틀 21은 여러 파트로 나뉘는데 딱 주요 파트와 그 의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파트 1에서 99는 제너럴 챕터이고 여기선 유명하고 중요한 파트 11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200에서 499는 드럭스 챕터이고 중요 파트는 210 그리고 21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파트 600에서 680은 바이오로직스 챕터이고 중요 파트는 610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파트 800에서 898은 메디컬 디바이스 챕터로 중요한 파트는 820을 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연합의 규제 당국인 EMA는 유럽 내에서 인간 및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EMA는 유럽연합 전체의 중앙 집중식 의약품 승인 절차를 관리하며 각국의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의약품의 평가 및 감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MA의 규제는 유드라렉스라는 유럽연합의 의약품 법령집에 명시되어 있고 동물용 의약품 제조에 대한 GMP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는 의약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모든 기업은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유럽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레벨 2에서는 레벨 2에서 소개해드린 국가별 규제기관의 규제들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과는 별도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규제 요구사항에 맞춰져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데 필수적이고, 특히 미국의 FDA와 유럽의 EMA와 같은 강력한 규제 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퍼포먼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레벨 3에서는 제약 바이오 산업 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산업 표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 표준 및 가이드라인은 산업들이 규제 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제기관에서는 제시하는 규제는 굉장히 제너럴한 내용입니다. 이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이게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산업표준 및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유명한 협회인데요. 전 세계의 제약 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적인 수준의 효율적인 GMP를 확립하는 국제 협회입니다. ISP의 모든 가이드라인은 다 중요하고 너무 양이 많아서 그중 대표적으로 겜프5, 겜프, 베이스라인 가이드라인만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모든 ISP의 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추후에 교육을 할 것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PDA는 제약회사 전문가들이 처음에 주사제 관련 제조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세운 학술 단체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 관련 기술과 규정을 다루는 국제 학술 단체입니다. 이 중 PDA의 테크니컬 레포트 시리즈는 제약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기술적 주제를 다루며 생명공학, 제조과학, 품질 보증, 공급망 관리, 무균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표준과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규제기관의 오딧, 실사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론을 따름으로써 기업은 규제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과 그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4에서는 개별 제품에 대한 백서나 기술 문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품 백서는 특정 제품의 개발, 제조, 품질 관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규제 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품 백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제품의 기술적 사양, 제조 공정 및 품질 관리 절차, 규제 준수 전략, 리스크의 관리 계획, 마지막으로 제품의 시장 진입 전략까지. 제품 백서는 규제 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규제 당국은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 문서를 검토하며 이를 기반으로 제품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그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계층 구조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공 뒤에 피라미드처럼 각 레벨별로 적용되는 국제, 국가, 산업, 제품 기준들을 준수하는 것은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규제 기관의 감사에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철저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에 맞추어 기업의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품질 정책과 SOP를 꼼꼼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경력이 없거나 낮으신 분들은 이런 4가지 레벨의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꾸준히 스터디하시는 게 중요하고 경력이 있는 분들께서는
해당 4가지 레벨의 규제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트렌디하고 민첩하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품질 정책 또는 SOP를 보완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 본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